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그 1인 사업자 번아웃 피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부분 아마존 셀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1인으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소수의 멤버로 판매를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강의도 하고 다른 SNS 리서치도 하면서 이제 혼자 끙끙대면서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요즘 세금 다 내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 아마존 판매를 하면서 이제 RA 연기 세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의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 테스트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계정이랑 뭐 바이럴 계정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랭킹하는 것도 있고, 구글 랭킹하는 것도 있고, 뭐 하나로 이렇게 뭔가 진전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를 벌려놓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요. 근데 웃긴 거는 과거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는 다른 회사에 가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런 거 바꾸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직접 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찾은 것 중에서 도움이 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 내용은 어메이징 셀러라고 하는 블로그에 있거든요. 거기 찾아가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나열을 했지만, 뭐 혼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상품 리서치도 하시고, 그다음에 광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 자금도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뭐 굳이 회사에서 하는 걸로 따지면 뭐 브랜드 매니저도 하고, 혹은 뭐 프로덕트 매니저죠. 뭐 RA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 광고도 하니까 CMO도 할 거고, 그다음에 재무도 보니까 CFO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혼자서 CEO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감투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실력이 누적돼서,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단 잘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내놓는 상품 혹은 내놓는 뭐 블로그 글 컨텐츠마다 품질이 저하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투가 많으니까 미쳐버린 데서 매헤터가 되는 기분이다라고 써놨는데, 그게 번아웃이죠. 뭐 번아웃은 뭐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처음에 느끼던 그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기대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우울함이나 회의감이나 이런, 혹은 걱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돌아오는 게 번아웃일 텐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걱정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살죠. 그래서 좀 저도 의외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으시고,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시면 한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Y를 찾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조언이었어요. 미국에 통계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등치 큰 아시네, 무슨 거인의 어깨 위에 무슨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고, 토니 로빈슨가?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의 80%가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한대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대요. 회사에 가기 싫고 뭐 하기 싫고, 그래서 자기 일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아마존에 진입하거나 이러는데, 처음에 모티베이션은 이제 시간적인 자유도 그렇고, 가족들이랑 더 많이 시간을 나누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자유를 위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셀링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부수적인 수입을 위해서, 혹은 수익을 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냥 또 이게 다른 일이 돼버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들이 계속 생기니까 좀 힘들어지는데,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Y를 상기시켜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리프레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다 포기할 경우에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원래 내가 싫어했던 80%가 싫어하니까 우리나라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죠? 거의 한 90%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원래 싫어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일했던 그 기간 동안 경력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 싫어하는 일로 가서 쭉 하다가 이제 정년이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하던 인더스트리는 제 연차쯤 되면 이제 슬슬 영업 같은 걸 시키는 연차거든요. 그럼 제가 싫어하는 영업을 하러 나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관두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약간 대안 자체가 사실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정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게 한 회사든 여러 회사든 일을 하시고 나오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연배 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미리 나와서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왔거든요. 그런 걸 좀 상기시키면서 지금 힘든 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조언은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사실 저는 매년 연간, 월간, 주간 목표를 세우긴 하는데 저도 잘못 저는 목표 매출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목표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 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세운 목표가 3년 안에 매출 1억을 내는, 1년 매출 1억을 내는 셀러를 1000명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뭔가 이건 결국엔 최종 목표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연간 목표도 필요하고, 매년 내가 몇 명을 모을 것이다, 매년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게 필요하고, 월간 목표도 필요하고 또 주간 목표도 필요한데, 이걸 사실은 최종 목표를 정해놨으면 3년이라는 타임테이블이 있으면 3년 12월, 3년 11월, 3년 10월 이때는 뭐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까지, 지금 2019년 뭐 6월이죠. 6월까지 내가 뭘 할지를 역산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목표만 정한 거죠. 근데 이 목표가 진행사항이 없으면 없을수록 뭔가 좀 도달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이제 번아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뭐 다 좋은데, 결국에는 주간, 일간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이 작게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는, 체크해서 내가 다 했다라고 느끼면서 소소한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달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만드는 게 좋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런 번아웃을 좀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번아웃을 방지하는 세 번째 조언이 번아웃을 경계하라 했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회 현상이 되게 유명하게 한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뭐 예전에 뉴스 찾아보니까 이렇게 신문에도 나던데, 1인 사업자들은 혼자 해야 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이제 좀 더 큰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건 뭐 개인 간 격차가 심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뭐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잠깐 멈추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상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 심리학자인가 뭐 정신과에선 그런데 우리나라 책이랑은 좀 맞지 않는 조언이었어요. 세 번째 거.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 비슷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아마존 플라이휠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뭐 아마존 뭐 뭐였지? 뭐 상품 많이 넣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많이 올 거고, 그렇게 하면 셀러가 많이 올 거고, 그렇게 하면 뭐 디스트리뷰션 센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이휠 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짐 콜린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인데다가 이런 약간 경영 쪽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플라이 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뭔가 좀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거에 좀 집착하시는 경향이 많아서 그분이 얘기한 건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대요. 근데 이거는 저녁에 일이 잘 되시는 분도 그렇고 아침에 일이 잘 되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침에 일을 잘하는 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더 좋게 일을 하는 걸 깨닫고 아침을 2개로 만드는 거를 해버렸대요.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이제 취침하는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6시라든지 혹은 7시라든지 이때 일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아침이겠죠. 근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3-4시간이 제일 효율성이 좋고 제일 많은 것을 해내더라 라고 느낀 후에 그 사람이 한 방법은 11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난대요.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7시에 잔대요. 그리고 12시에 일어나서 그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이게 더해보면, 자는 시간을 더해보면 한 9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2번 자면 사실 사람들이 잘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그 약간 전신 마취하듯이 스르륵 잠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했고 그렇다고 하니 한 번쯤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못 써요. 저희처럼 이제 아마존 셀링하고 별도의 시간에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방법을 써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번쯤 해보고는 싶어요. 이게 전 하루에 한 5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원래 5시간 자면 이제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인데 9시간이나 잘 수 있으면 지금보다 2배는 자고 거의 2배 가까이 자고 일도 2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 세계는 어떤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향후 상황을 개선하려고 이제 작성한 글이기는 하지만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